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 약속대로 지금 시장 대응 때문에 이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에 맞는 교육 강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공포 구간에서 포트폴리오를 수평 이동하는 방법,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아직은 공포 구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따 공포 구간의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혹시나 만약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뺨때기 때리고 돌아서면은, 혹은 이번에 안 되고 이제 서로 막 설전 벌이고 돌아가거나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서 합의됐다라고 해서 월요일 날 뭐 주수가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그럼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통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은 일반적인 주식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머나, 왜 이렇게 밀려? 그래서 무조건 존버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머머, 주식에서 뉴스를 보니까 주식 자금 다 현금화하래. 늦은 대응하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은 오늘 뭐 개장초 오전 정도면 모르겠는데 오늘 장 마감하고 3% 이상 다 밀려서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뭐 현금화를 하느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판에 한다던가. 이런 분들은 이제 아직은 공포 구간도 아닌데 벌써 공포심이 생긴 거죠. 그냥 던진 거예요. 이런 걸 뭐 투매라고 하죠. 투기적인 매도 이런 건데, 뭐 이런 늦장 대응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 이거 뭐 누구 걸 보니까 누가 어디까지 빠진데, 누구는 뭐 2000까지 밀린데, 누구는 1900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누구는 2050까지 밀린데, 뭐 보니까 뭐 환율이 안 좋다는 둥, 뭐가 안 좋다는 둥. 새로운 사실 있나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밀리면서 새로운 사실 있나요? 환율 문제는 이미 지난달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죠. 저도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고, 환율은 이거 이 상태로 가면 잘하면 한 1200포인트 뭐 이렇게 돌파 시도나 이런 정도까지도 열어는 놓겠습니다라고 했고, 추후에 1170포인트 정도까지만, 70원 정도까지만, 죄송합니다. 1170원 정도까지만 안정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뭔 새로운 사실이라고 그래. 새로운 사실 없어요. 옵션 만기 이거 영향력이다. 이거 제가 4월 30일, 4월 말일 날 이미 다 읽어드렸던 거죠. 새로운 사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누군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맹목적적으로 이제 존버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보여드릴게요. 저는 존버할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라고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뭐가 문제냐? 그냥 버텨서 본전 오면은 매도하던가, 올라가면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주식 투자자는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제 영상 그 강의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초반에. 자, 그래서 그 종목 처음부터 장기 투자로 접근했다. 뭐 이러면은 괜찮아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장기 투자로 접근한 거 맞습니까? 그럼 존버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죠. 존버가 뭐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회수 선생님 있죠? 이회수 선생님이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다고 하면서 존나게 버텨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없어요. 무조건 버티라고. 애들 끈기가 없다고. 근데 그거를 주식에다 대응하시면 안 되지. 그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끈기가 없다,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지, 주식하는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에 맞는 부분에 대입을 해야지. 여러분이 장기 투자로 접근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들고 가는 게 맞지. 존버라는 용어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저는 몇 년 뒤를 볼 때는 장기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올해 초까지는 뭐 하락 추세를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20만 원 이탈했을 때 20만 원 회복할 때 요런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썩 그 마음에 들진 않는다. 단기적인 중단기적인 입장으로는 매매 입장에서는 안 좋다. 근데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얼마까지 밀리건 그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셀트리온은 앞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기업이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잖아요. 장기 투자하면 상관이 없어요. 셀트리온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장기 투자로 접근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내 원칙과 기준을 어긴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해당 종목의 업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도 간혹 가다가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뭐 이런 종목들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뭐 동국제강이랑 다 해당되겠죠. 세아베스틴이나 등등등등 있겠죠. 이런 철강 관련주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전 철강주 안 좋게 봅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 관점이에요. 제 관점. 제 기준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4월에 철강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안 떨어졌는데 다행이네요. 근데 5월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데요.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철강 가격은 중국에 공세로 해가지고 그렇게 좋지 않아요. 2016년에 잠깐 요때는 이제 중국에 이제 줄도산 시작했으니까 철강사들 줄도산 하니까 그때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연령 가격 단기간에 70% 올라오고 쭉쭉쭉쭉 올라갔잖아요. 그 이상 올라갔었죠. 해가지고 좋았잖아요. 그런 업황을 알고 있으면 괜찮아. 지금 이 내가 보유한 종목의 업황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좋아지는 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장기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 중에서 업황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오케이. 들고 가셔야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장기 투자는 아니었는데 이 종목이 주가 복원력이 좋은 종목이야. 그러면은 괜찮아요. 업황이 좋고 뭐 위에 또 나오는데 업황이 좋고 수급이 좋거나 아니면은 아주 좋은 이슈거리가 있거나 재료라고도 하죠. 이런 게 맞아떨어지는 종목이야. 이런 거일 경우에는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네. 보유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아니면 맹목적인 존버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저는 존버할 겁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 마인드를 고치지 않으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고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거 앞에 영상 보시면 나오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본전 오면 팔지 뭐 이거잖아요. 본전 안 온다니까요. 안 좋은 종목은 안 와요. 종목이 이렇게 주가 복원력이 좋고 업황이 좋으면 본전 오고 그 이상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남 얘기 듣고 사거나 하잖아요. 안 와요. 아시겠죠? 자, 다음. 평소 매매 패턴을 잘 확인해 보세요. 내가 매매하는 패턴이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종목을 매수하면은 내려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내가 잘못 매매하고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이미 말씀하시는 거에서 뭐 매수했는데 무조건 내려가, 매도했는데 무조건 올라가. 그러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 잘못된 거지. 종목 선정이 잘못됐던가.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뉴스 보고 매매한다. 혹은 뭐 지인이 얘기하면 매매한다. 이거 그거죠. 카더라 통신 같은 경우로 남의 말에 이제 귀가 얇은 거야. 귀가 얇아요. 그러면은 보통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아주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럼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매매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이런 뉴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미리 들어가서 오르기 전에 들어가는 거는 이건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한 거가 돼요. 근데 뉴스가 이미 터진 다음에 급등이 나오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매수하는 거는 약간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내가 산 다음에 오르는 척하다 꺾여봐요. 그럼 어디서 매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장마감 한 다음에 현금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 TV 보니까 장마감 한 다음에 현금화라는데요. 아니 그럴 거면 4월 30일 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 현금화를 하지 뭘 지금 와서 현금화를 해요. 지금은 무작정 현금화할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옳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무작정 현금화는 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현금화를 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내 원칙과 기준에 맞게 현금화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 내가 실패한 매매다. 뭐 그 뭔 이유가 있어야 될 거야. 남이 현금화라고 했다고 그렇게 귀가 얇으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귀 얇은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제 평소에 내동 매매한 거 아닌가? 요런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지인이 좋다고 해. 그러면은 지인이 무슨 워렌 버핏 돼요? 뭐 앙드레 코스톨란이고 피터 린치고 윌리엄 오닐이고 뭐 이런 저명한 사람들 돼요? 지인이? 뭘 믿고 지인이 말하는 걸 듣고 매매를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적어도 지인이 얘기한 거 믿고 매매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웬만한 거 제가 안 좋은 건 다 해봤거든요. 저도. 저 처음부터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던 게 아니라고 했죠. 저도 경험을 해보고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도 봐보고 수익도 봐보고 이렇게 다 하면서 지금 자리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21년 동안 하면서. 근데 적어도 제가 너무 어릴 때 시작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지인 중에는 그렇게 워렌 버핏처럼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욕이나 바가지로 먹지. 그걸 믿고 제가 매매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인 중에서는. 지인이 좋다고 하면 매수한다. 이거 제일 위험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뉴스에 호재가 나오면 매수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카더라 통신. 무슨 찌라시 날라온 것들 많이 있죠. 뭐 어디야?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들 있죠. 메신저들 뭐 옛날에 뭐 미쓰리 메신저로 날아다니던 게 요즘은 카톡이나 뭐 텔레그램 뭐 등등등등 다른 메신저들로 돌아다니던데 이런 거 잘못 믿으면은 고점 매수 돼가지고 쭉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누구 말만 믿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귀가 얇은 매매들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런 분들 있죠. 내 종목만 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 혹은 내 종목만 하락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신 분들 있죠. HTS 가면 오늘 몇 종목이 상승했고 몇 종목이 하락했는지 다 나와요. 어제 장마감하고는 한 90종목 올랐나요? 나머지는 다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남이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불안하다. 이게 다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마인드 컨트롤 먼저 하셔야 돼요. 제 거 마인드 컨트롤 강의 먼저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전 투자 최고수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뭐 이 아무나 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나보다 잘하면 고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잘해도 조금 나은 초보도 많아. 여러분들이 보통 제가 보면은 이분 어때요 하고 보면은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초보가 많아요. 되게 황당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분 잘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 기준이죠. 전체적으로 이 업계에서 그분이 잘한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아요. 물론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이제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공포 구간을 한 5번 이상은 경험하신 분이에요. 최소한.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공포 구간에서 최근에 3회 이상 성공적인 매매를 하신 분이어야 돼요.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냈던지 질적 매매를 했던지 두 가지 하나로 해서 3번 이상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초보는 탈출해서 아 이분 정도는 대응을 좀 하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시황을 제대로 좀 분석할 수 있는지. 다들 뭐 차트만 열어놓고 차트로 뭐 끄적끄적거리면서 뭐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차트리스트지 시황을 분석하는 건 아니죠. 시황을 어느 정도 봐야 돼요.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따라 하시면 되고요. 네. 자, 공포 구간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에 보시면은 여기 요거는 이제 브렉시트 때였고요. 그리고 7월 이제 하순경에 이때 제가 시장이 상승하는데도 올라가는데도 계속 음봉이 많네요. 이 파란봉 있죠? 음봉이 많네요.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시초가보다
밀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봉이 맞네, 이거 불안하니까 코스닥 종목 전량 매도해야 됩니다. 이건 불안할 때는 코스닥을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코스피가 양호하니 코스피로 이동하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예언해서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대응을 해가지고 적어도 이 하락은 막았잖아요. 이런 하락은 막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합니다. 이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제가 개인 신용잔고랑 여러 가지를 다 근거를 들어드리면서 요때 이거 꼬시는 거다. 여러분들 이 꼬시는 거에 당하면 안 된다. 이때가 추석 연휴 전후일 거예요. 그래갖고 단기 매매는 해라. 단기 매매는 하는데 언제든지 도망 나갈 준비하셔야 된다. 요거 잘못해서 한번 시장 무너지면 여러분 크게 다친다. 만약에 시장이 꺾이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손실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도망 나와야 되고, 수익 난 종목들 수익 날 때마다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는 굉장히 단기 매매로 치중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도망 나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요때는 좀 아니었고, 제가 기억하기 요때 10월 초에 요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금 최소 50% 100%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100% 하시면은 제가 박수 쳐드리고 칭찬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왜 고점에서 오파라냐? 저는 고점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최고점에서 팔 수 있는 이런 예언자 아닙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예언자는 아니지만 대응은 똑바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하면은 충분히 잘 나왔죠. 이거는 그때 트럼프 당선됐을 때, 아니 저런 사람이 당선되면 어떡하냐고, 전 세계에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 밀렸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2016년에 이렇게 밀렸고, 작년에도 안 좋았었죠. 작년에도 똑같아요. 작년에도 한번 밀렸는데 이렇게 올라올 때 이거 꼬시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직 안 끝났다. 더 큰 하락이 온다. 이때 그 6월부터 해가지고 한번 밀린 다음에 이거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때 다 막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장밋빛 전망을 막 내비추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때 신용잔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때부터 신용잔고를 계속 말씀드렸고, 초여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욕을 먹었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더 이상 하락이 안 나왔으니까. 지지부진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오죠. 작년 10월 한 달간 월간 기준으로 최악의 하락폭을 보였죠. 작년 10월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게 공포예요. 이런 게. 여러분 아직 공포 안 나왔어요. 여러분 기껏 해봐 요 정도 나온 거예요. 기껏 해봐 요 정도 나온 거라고.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은 공포 구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혹시나 공포 구간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개 비교해 드릴게요. 자, 먼저 선하락이 나왔죠. 한번 끌어올리고 이중바닥성 모양으로 이렇게 페이크를 놓죠. 자, 보시면 여기도 이중바닥성 모양으로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되게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여기도 반등이 나온다.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굉장히 비슷하죠. 작년이 조금 더 질질질 끌고 간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온다. 여기도 급락이 나온다. 공포 구간이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들 사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포 구간이 나올 경우에, 만약에 지금이 한 어제 3% 밀린 게 한 요 정도 구간이라고 치면은 만약에 요 정도 구간이고 월요일 날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갭으로 밀려가지고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공포 구간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영상에 계속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돼서 그런 건데, 이 불확실성 확대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12월 초부터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꾸준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라고 했죠. 악재는 반영해버리면 되는데 불확실성은 반영이 안 돼요. 그냥 계속 이제 흔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일 기분이 나쁘다고 했죠. 자, 미중 무역 협상은 합의가 될 것인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스입니다. 근데 이번에 되던 아니면은 조금 더 끌다가 되던, 조금 더 끌다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뭐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끄는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관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관세가 부과되고 질질 끄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또 증대되면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합의가 될 것인데 바로 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바로 안 되면은 뭐 한 차례 흔들림은 있겠죠. 서로 뺨때기 때리고 돌아서지 않는 이상. 결론적으로 저는 될 거라고는 봐요. 그리고 한국 시장 왜 이렇게 어렵길래, 옵션 만기랑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기존에 다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중바닥 찍고, 우리 작년에 이렇게 이중바닥 찍고 이렇게 슬슬 올라왔죠. 요 모양이랑 좀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요, 저는. 올라온 다음에 지금 있는 상단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쭉 밀렸는데, 뭐 브렉시트랑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주말에 안 돼갖고 월요일날 이렇게 크게 한번 밀린다면은 그 구간에서는 내 종목 상태를 보고 아니다 싶은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을 수평이동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브렉시트 때도 저희는 이때는 뭐 이미 현금 들고 있었죠. 이거는 제가 SBS CNBC랑 서울경제TV랑 다 나가서 공개적으로 전국민 상대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 안 된다. 그 6월 선물 옵션 만기일, 이거 그때까지 조금 올라가는데 만기일까지 해가지고 현금화 꼭 하셔야 된다. 올라갈 건데 올라갈 때 좋아하지 말고 현금화하셔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2016년에 제가 5월달부터 6월달까지 계속 똑같이 올라갈 때마다 현금화 전략이라고. 이거는 내려갈 게 아닌데 지금 밀려있는 거니까 올라가면은 무조건 현금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만기일까지 계속 만들어야 된다. 현금 100% 상관없다. 그 다음 주에 FOMC 그 금리 결정이 있고, 그 다음 주에 브렉시트 투표가 있는데 불확실성이 2개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브렉시트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된다는 절호의 기회가 나왔었죠, 그때. 네. 제가 그때 요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때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게 요거예요. 급락이 하나 나오죠. 이렇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선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쭉 올라 쭉. 그래서 뭐 중간에 이렇게 당연히 조정은 받겠죠. 해가지고 이때 최저점이 1892.75포인트예요. 92.75포인트인데 어디까지 올라? 2600포인트 때까지 가죠. 2607포인트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7.1인가? 거기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1892부터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까지. 물론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짧은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1년 반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뭐 견딜만 하겠죠. 만약에 혹시나 이번에도 이런 월요일날 이런 음봉이 나온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요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잘 안 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미국이랑 중국이랑은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이 굉장히 힘듭니다. 안 그러면 미국도 힘들긴 해요. 근데 중국이 더 힘든 거야. 그래서 합의가 나올 수, 그러면 지지부진, 초반엔 좀 지지부진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되면은 합의가 되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요거보다는 좀 짧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짧게 올라간 다음에 위로는 얼만큼 올라가느냐는 이제 봐야겠지만 기간은 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되고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의 상태를 확인해라. 미중 무역 협상은 합의가 될 것인가? 네, 예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응은 이게 중요하겠죠. 종목을 수평 이동하라. 자, 보유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수평 이동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못할 것 같아요. 보유 종목 중에 가장 불안한 종목 매도해라. 보통은 가장 불안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손실이 제일 큰 종목이 제일 불안하죠. 또 어떤 종목? 비중이 제일 큰 종목이 불안하죠.
비중이 큰데 밀려 있으니까. 손실이 제일 크거나 아니면 비중이 제일 큰데 밀려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불안하죠. 그 중에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종목이다. 다 매도해야 돼. 불안한 마음이 들면. 내가 뭐 한 5종목 들고 있다. 근데 3종목 불안하다. 다 매도. 5종목 들고 있는데 5종목 불안하다. 5종목 다 매도. 전량 현금화. 실제로 전 종목을 그냥 마음이 불안한 거야 지금 현재. 그러면은 전 종목을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매도하고 멍하니 쳐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공포구간에서 매도한 다음에 내가 매도했더니 바로 이렇게 날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투매가 나오면 투매 나온 다음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매도하고 끝이 아니고 이 종목을 냉정하게 이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매매했던 종목이랑 매매한 종목이랑 그리고 그 외에 뭐 제가 좋다고 한 종목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한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외에 눈여겨본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비교하세요. 다 비교를 하세요. 여러분들 CI 들어온 종목을 다 비교해서 업황이랑 뭐 이슈랑 재료랑 다 비교를 하세요. 그래갖고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그쪽으로 옮겨 타세요. 그게 수평이동입니다. 종목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포구간에서 불안하잖아요. 안 불안하신 분은 괜찮아요. 내가 장기 투자로 들어갔고 이 정도 밀리는 거 나는 뭐 어차피 1년 뒤면 어차피 다 복원되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업황 참 좋고 내 종목은 역시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이거예요. 불안한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 난 이 종목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 그냥 매도하셔야 돼. 그거는. 저는 웬만해서는 종목을 6개월 정도는 6개월 이상 끌고 갈 수 있을 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해요. 그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이 종목은 6개월 정도는 끌고 갈 수 있겠네. 6개월 이상을 보고 손절을 하더라도 그때 손절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만 들어가요. 적어도 최소한 6개월. 최소한 6개월 이상이에요. 단기 트레이딩을 해도 이런 종목을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자, 냉정하게 판단해서 가장 좋은 종목. 이거 여러분들 종목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공개해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참고를 하세요. 여기 유튜브 보시면은 관심 종목 무료로 제가 다 공개해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재생 목록에 첫 번째 공지사항 이벤트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요렇게 있는데 무료로 다 공개해드리고 옛날에 33만원 받고 하던 거 지금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계좌만 만드시면은 증권사 HTS에서 볼 수 있어요. 증권사에서 이거를 뭐 제가 증권사 쪽이랑 워낙 연계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HTS에 그냥 제 종목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를 하세요.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수평이동 꼭 성공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손실 종목을 갖고 있는데 뭐 두 발 뻗고 잠들기 힘들다 하면 그 종목들은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정리하고 교체를 하시면 돼요. 더 좋은 종목으로 해가지고. 아시겠죠? 그게 수평이동이다. 여러분들 종목이 무조건 다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종목들, 불안한 종목들을 교체하는 게 앞으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오늘보다는 월요일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뭐 급락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오늘까지 급락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만기일 영향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뭐 괜찮지 않을까. 오늘은 이것도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보다는 월요일날 만약에 무역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미중 무역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급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공포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직은 공포구간 아니에요. 그때 되면 공포구간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때 수평이동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구독도 있죠.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에 계시는 분들 댓글창 못 찾는 분들 있는데 모바일에 보면은 여기 영상 있고 밑에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구독하고 알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쭉 내리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리스트 아래 이렇게 댓글창이 있다.
라고 보시면 여기 터치해서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시고 여러분들 공포 구간에서 이제 생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수평 이동하는 방법, 요거 오늘은 아닐 것 같아요. 혹시나 오늘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확인을 해보세요라고 한 건데, 저는 예상은 월요일이에요. 예상은 월요일 날 이게 나오던가 아니면은 급반등이 나오던가. 주말에 합의됐다라고 하면 급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안 되고 서로 뺨때기 때렸다라고 하면은 급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월요일 대비해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오늘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미리 확인하시라는 측면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마인드 특강 먼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기초부터 올라가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흔들림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노파심에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런 기회가 오면은 수평이동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잘 대응하시고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번에 밀리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다시 다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존버는 아니다. 무조건 버티지 말고 내 종목 중 제일 안 좋은 종목들은 그냥 교체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좋은 종목으로. 종목이 다 좋으면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